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 주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올해 안에 강제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역대 초강수의 대책을 내린 건데 일부 지역에선 업주들이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숙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노숙인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0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이들 거짓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총 5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각종 고기류와 과일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올여름 계곡에서 휴가를 즐기다 눈살 찌푸리신 분들 있었을 텐데요.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비싼 자릿세까지 받는 불법 영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제 철거까지 예고했는데요. 현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팔이 가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제 철거 지시 후 평상이 빼곡히 들어섰던 자리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천막을 지탱하던 파이프 기둥도 철거됩니다. 평상시엔 이 계단을 통해 음식이 평상에 앉은 손님들에게 배달됐습니다. 하지만 평상이 모두 철거되면서 이 계단도 조만간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들 장사를 못하니까 큰일이죠. 생계가 다 여기에. 중장비까지 동원돼 계곡 바닥 콘크리트를 걷어냅니다. 눈을 먹고 따라 치는 거지.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또 고발당해 벌금 내주니까. 이곳 양주에선 총 54개 음식점들이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 곳 빼고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구조물을 자진 철거한 상태입니다. 철거 현장을 찾은 이재명 지사는 상인들을 만나 자진 철거를 설득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요. 저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을 훼손하고 있는 음식점은 총 361곳. 이 중 104곳만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고 대부분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올해 말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규칙을 지키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광객들 또 유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시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하고. 경기도는 업주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엔 행정 대집행으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업주들은 철거에 따른 비용은 물론 하천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곡 내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60대 노숙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숙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1살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 40분쯤 의정부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48살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무시하는 말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의심 사례 1,6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가격 허위 기재 등으로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총 5억 6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점검합니다.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등으로 각종 고기류와 과일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양주시가 제4회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천일홍 축제와 함께 오는 10월 11일까지 나리공원에서 만드는 행복한 모습을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가 유일한 포천에 잠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두세 번씩 갈아타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버스를 타면 잠실까지 약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에서 서울 잠실까지 가려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이 걸립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했지만 대중교통버스가 유일한 포천에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잠실까지 1시간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버스 3006번이 운행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청과 대진대, 소우릅 등 포천 시내 16개 정류장을 거쳐 잠실 환승센터까지 운행합니다. 하루 50회 운행으로 하루 평균 4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실이라는 곳이 교통 혼잡 지역이고 또 이제 잠실 정류소가 이제 용량 수요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빌미를 기피를 했었는데. 포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광역버스 신설을 경기도와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잠실역 일대를 교통 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잠실역 환승센터에 여유 정차면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하고 국토부 노선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올해 초 보류됐습니다. 결국 박윤국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광역버스 신설을 논의했고 천연 가스 차량 운행을 조건으로 광역버스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운행은 다음 달 3일부터입니다. 저희 나가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이제 오는 분들이 여러모로 이제 지역을 거쳐서 포천을 들어오기 때문에 또 포천에 또 많은 인구 유입도 좀 되고 땅값이 좀 싸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이제. 포천 잠실 간 광역버스 3006번은 잠실 광역 환승센터 25번 게이트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천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수는 하루 평균 약 7천여 명 정도입니다. 이번 광역버스 개통으로 인해 포천시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에 본격적으로 발행한 경기지역 화폐 홍보에 나섰습니다. 31개 시군을 돌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하는 일명 게릴라 데이트 투어를 펼칠 계획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그 첫 테이프를 의정부시에서 끊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정부역 앞 광장에 대형 버스로 만든 무대가 차려졌습니다. 일명 경기 지역화폐 게릴라 데이트 트럭. 발랄한 댄스 공연으로 사람을 모으더니 곧이어 유명 트로트 가수 박현빈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엔 의정부 전용 지역화폐인 의정부 사랑카드 유치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9월 말까지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 행사가 진행 중. 가입 방법과 혜택을 쉽게 알려주면서 사용을 돕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좀 살릴 수도 있고 10%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만들게 됐어요. 경기도가 경기 지역화폐를 좀 더 도민 가까이서 알리고자 시작한 홍보 이벤트 게릴라 데이트 투어입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민선 7기 경기도가 밀고 있는 핵심 정책. 발행 지역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는 건 경기 지역 모두 똑같지만 인센티브 등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31개 시군을 돌며 홍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첫 출발을 의정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그리고 홍보대사인 김민교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돈을 쓰시면 이제 의정부에서도 절반을 지원하고
도에서도 절반을 지원해서 네. 한 6% 정도, 또 아. 많게는 10%까지 네, 지금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오는 10월 18일 경기 도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천을 마지막으로 이 데이트 투어는 마무리됩니다. 지역별 지역화폐 안내는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발행을 시작한 경기 지역화폐는 지난달 4월 말 기준으로 총 발행액이 2,24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의정부시는 가을 개학을 맞아 오는 다음 달 2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분식점과 문구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145개소가 대상입니다. 시는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포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천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난 4월 총 15억 원이 발행된 포천사랑 상품권은 유통 4개월 만에 7억 6천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포천사랑 상품권은 시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미용실 등 3,400여 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현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가맹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연천군 지회는 지난 23일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3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일자리 직무 설명과 박수 체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청년 5,000명을 모집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 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의 경기도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0만 개 상품을 보유한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일제 용어와 문화를 개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정책성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학교생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해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문화, 용어 등을 파악한 결과 160개 교회에서 312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를 도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일제 잔재 청산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회 양주시장배 풀뿌리 승마대회가 다음 달 8일 양주시 공공승마장에서 열립니다. 유소년, 초등, 중등부 등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경기는 장애물과 기승 능력 경기, 유소년 릴레이 등 3개의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에는 말 먹이주기, 사진 찍기, 승마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점점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세차하시기에 좋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겠는데요. 장시간 외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